사자TV 유신쇼 뉴스 까기. 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뉴스각입니다. 매주 월수금 뉴스각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UCC 사건 사고와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뉴스 브리핑, 2부는 시청자 의견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요일에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입술도 막 트고 좀 난리가 났는데 정신이 없지만 오늘 한번 코너를 해보려고. 또 이번 한 주가 빡센 한 주기 때문에 또 비실비실하다가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빵빵, 정말 재밌어요. 사자TV 유신쇼입니다. 투쟁! 아직도 대륙을 비롯한 많은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들이 남발하고 있다. 특히 유명 BJ 방송 중에 성기가 노출됐지만 영구정지된 후 전화 한 통으로 5분 만에 영구정지가 풀렸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고 이것이 청소년을 유해하는 문제다. 반드시 척결해야 될 것이다. 투쟁! 청소년 보호 클린 UCC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cleanucc.org. 깨어나서 외치는 에미라 이래? 라면이 들어가네? 집안 말아먹고 나가라! 나가라! 에이 효효효효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 딸이에요. 너 돈 어디다 썼니? 엄마, 나 미스코리아 나왔던 여자야. 사자TV 유신쇼에 후원했어요. 유핑에. 애비다, 잘했다. 유신쇼 도운 건 잘했어. 어머님, 저도 유핑에 많은 후원하겠습니다. 에이 요요요요. 며느라가, 너도 사자TV 유신쇼 유핑했니? 네, 사자TV 유신쇼를 후원하는 방법, 사자TV.com 유핑입니다. 자, 뉴스 까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뉴스 소개를 해드리고 먼저 UCC 사자TV 인터넷신문 사자TV 뉴스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시작한 대범한TV, 개콘에서 활동했던 대박인가요? 네, 개그맨 김대범 씨가 운영하는 대범한TV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개그맨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MBC 개그맨 공채 출신인 개그맨 최군 방송이었는데, 이번에는 KBS 개콘 공채 출신인 김대범 씨가, 공채 출신 맞나요? 김대범 씨가 중심이 돼서 대범한TV를 하고 있어서 반응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19세를 걸었습니다만 심한 욕설이나 다양한 정말 심각한 성드립 이런 것들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터졌어요.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등장을 했는데 19세를 걸지 않고 속옷 노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대범한TV에 한국경제TV 모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가 출연을 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 초대돼가지고 의자에 앉는 순간 짧은 치마 때문에 속옷이 그만 노출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고 급하게 일어서긴 했습니다만 몇 초간은 19세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이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문제가 됐고,
아프리카 TV 운영자들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라고 하지만 이제 가장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라고 해서 해도 되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랩을 준비했어요. 래퍼 고릴라의 실수해도 돼? Yo, check it out. 나 실수해도 돼? 방송하다가 성기 노출, 방송하다가 팬티 노출, 방송하다가 브래지어 노출, 방송하다가 맞박에 소주뼈. 그래도 돼, 실수해도 돼, 봐줄 거야. 헝헝헝. 운영자와 친하면 운영자의 코라면 5분 만에 영정 풀려요. 내도 대범하게 방송할래. 그러면 운영자가 대범하게 봐줄 거야. 유료 아이템 많이 받아주고 이쁜 여성 게스트 모아 많은 시청자 모아주면 메인에 걸어주고요. 영정도 파리 풀어주고요. 오 마이 갓. 네. 실수해도 돼. 운영자랑 친하고 돈만 많이 벌어주면 개 수작을 다 떨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19금을 걸지 않고 이런 민망한 사건, 그것도 잘 알려진 여성 아나운서의 속옷이 노출됐는데 아무런 조치조차 없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대범한 TV, 이런 그 공중파에서 활약했던 그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말 좋은 방송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참 긍정적인데 너무나 자극적이고 말이죠. 노골적인 문제 있는 방송은 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뉴스 까기 일부 뉴스 브리핑 되고 있습니다. 농객분들은 자유롭게 얘기하고 계시다가요. 아이템 가지고 이따 바로 뉴스 브리핑 끝나면 연결할 테니까. 자, 오늘 토크온 농객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나 매일 토크온 뉴스 채널 유신쇼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신쇼로 검색하시면 되겠고, 비번은 매일 바뀌는데 오늘 비번은 영구 없다. 영구입니다. 미리미리 들어오시고 이따가 또 대화할 때도 많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2부 시청자 의견에서 또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2-323-5549로 전화 및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TV.com, 인터넷신문 사다TV.com의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와우 게임 방송으로 잘 알려진 BJ 불량이 개인 방송 중에 자신이 이제 토렌트 사이트, 파이를 받기 위해서 토렌트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물론 이 토렌트도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토렌트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로 받는 것들에 따라서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죠. 영화, 드라마, 게임, 유틸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이제 불법인 겁니다. 대부분 이제 그걸 받죠. 많은 사람들은 토렌트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불법 파일을 공유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보다가 거기에 광고가 떴어요. 광고가 떴어. 근데 그게 바로 동야였던 거죠. 동야. 사무실로 자꾸 전화하지 마. 전화 아직 안 받으니까 이 새끼들아. 왜 사무실에 전화를 해? 이 미친놈들아. 032-323-5549번이라니까. 이런 십덕후 같은 놈들이 아주 뒤지려고 작정을 하고 자빠졌네. 자, 래퍼 고릴라의 광고 쩔어. 냄새 쩔어 시각 쩔어 토렌트 광고 쩔어 존슨이 여기저기 서양 여인이 입을 벌리고 있네. 오마이갓 쩔어 냄새 쩔어 소금 쩔어 여기저기 밤꽃 향기. 정말로 진보적인 사이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래요. 이런 광고 띄워도 5분만 되면 전화하면 풀려요. 나도 여기서 방송할래요. 쩔어 미국 성인 사이트보다 쩔어. 이런 방송해도 친하면 콜 바로 풀어줘. 콜 마이 콜. 영저씨 워럽 나랑 친하게 지내. 전번 좀 닦아. 요 토렌트 사이트는 광고도 쩔어. 여러분들, 영정도 컨텐츠예요. 영정도 컨텐츠예요. 최고의 2014년 1월의 명언
영정도 컨텐츠예요. 자, 와우 게임으로 알려진 BJ 부량이 개인 방송 중에 성기를 노출해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10년 넘게 아는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더니 5분 만에 정지가 풀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BJ 부량이 자기가 간 토렌트 사이트를 띄워놓고 개인 방송을 하다가 남성의 안성기를 노출해 커피는 프림, 광고는 야동. 네. 야동 보고 가라. 야동 쏘고 가라. 네. 남성의 성기를 노출해 영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후 다음 TV팟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화 몇 통이면 된다. 10년 넘게 아프리카 TV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제 있는 발언을 하였고 갑자기 5분 후에 정지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더니 진짜로 아이디가 정지가 해제되었다. 과거 다른 성기 노출 BJ들의 경우를 봐도 최소한 뭐 한 달 정지는 됐는데 요새는 뭐 정지도 안 줘요. 근데 놀라운 서프라이즈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 사다TV 기자가 취재한 결과 BJ 부량이가 바로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파르타쿠스라는 게임의 신규 서버 오픈 이벤트 BJ로 BJ 로이조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지금 리스트에 딱 박혀 있어요. 떡떡떡떡. 이 때문에 BJ 부량 방송 중 심각한 성기 노출이 있었지만 운영자에 의해 영구 정지가 바로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개그맨 최군 방송에서 질러팅 방송을 하다가 이제 포르노 사진 노출을 했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기준이었으면 바로 영정인데 영정을 안 줬어요. 아예.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본인의 방송인데 나는 질러팅 방송을 몇 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를 노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 보니까 그 이벤트 공지가 떡하니 떠 있더라고요. 또한 BJ 부량은 다음 TV팟에서 방송을 진행하다가 아프리카 TV 정지가 풀리자 방송을 마무리하며 영구 정지도 컨텐츠다라는 말을 해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고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운영자와 친하거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BJ들이 현행법과 방송 규칙을 위반해도 대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정지가 바로 풀리는 등 특혜를 받고 있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2013년 아프리카 TV 방송 대상에서는 방송 중 법을 위반한 BJ들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상까지 주었으며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투표를 강행한 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는 퀵비나 사고 돈이나 쏘란 얘기죠. 우리가 뭐 호구 같습니까? 뭐 저도 소비자니까 할 말이 있어요. 저도 뭐 결제 좀 했거든요. 퀵비도 사서 쓰고 있고. 저도 아프리카 TV의 소비자입니다. 물론 내 아이디는 못 쓰고 있지만. 자, 아무튼 방송 중에 성기 노출을 했는데 5분 만에 정지가 풀렸다는 정말 신화죠. 새로운 신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말이죠.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 아프리카 TV 청소년 보호 캠페인 앞장선다. 12월 13일 2013년 12월 13일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대대적으로 공지를 올렸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말이죠. 성기 노출한 BJ 5분 만에 풀어주고 온갖 가슴에다가 붙이고 가슴 주물딱거리다가 정지 먹은 사람들 일주일 만에 풀어주고 한 달 만에 풀어주고 말이죠. 잘 풀어주고 있어요. 자, 신곡입니다. 래퍼 고릴라의 날 풀어줘. 날 풀어줘. 기모지 날 풀어줘. 영자 오빠 풀어줄 거지? 풀어줘. 가슴 나와줘. 풀어줘. 가슴 만져도 풀어줘. 성기 보여도 풀어줘. 별짓거리 다 해도 풀어줘. 이지랄 저지랄 풀어줘. 법을 어겨도 풀어줘. 도박해도 풀어줘. 아이템 거래해도 풀어줘. 다 풀어줘. 내 허리끈도 풀어줘. 영자 오빠 풀어줘. 영자예요. 제 것도 풀어주세요. 네, 돈토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아주
영자씨들이 말이죠. 화끈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별짓을 다 하더만요. 예, 가슴에다가 뭘 붙이고 지랄하고 청소년 불러다가 남자 청소년 불러다가 술 따르고 예, 애플 개발자님 팝콘 3개 감사합니다. 술 따르게 하고 허벅지 만지고 지랄지랄해도 도대체 이곳은 영정이라는 게 없어요. 사라진 영정을 찾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데프콘의 이종 사촌 당수 거루순의 셋째 아들의 친구가 있더라고요. 유프콘이라고. 유프콘이 또 다운을 받았어요. 이걸 또 받아가지고 또 랩을 한다고 합니다. 야, what up, what up? 이 새끼들 돈에 환장했나? 마이너스 폼빵, 별풍빵, 빵 처먹다 뒤져라 깜빵 간다. Yo, check it. Yo. 오늘 밤도 스폰빵, 내일 밤도 별풍빵. 빵빵하니 눈에 보이는 거 없어. 도박하는 전직 프로게이머 연예인도 스폰빵, 불법 터터 사장도 모두가 스폰빵. 옌병을 요 빵빵 처먹다가 감빵 가서 다구빵, 영자도 함께 빵빵빵. 파리바게트도 아닌데 여기저기 빵 굽고 있네. 디아블로 3도 도박빵, 메이플러도 도박빵, 던파로도 항아리 도박, 리니지로도 도박빵. 빵빵. 목 아파 죽겠네요. 자, 아무튼 자, 최근 들어서 또 대륙에서 디아블로 3, 메이플 스토리 등 정말 게임만 나오면 도박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걸고 시청자와 돈 걸고 게임을 한다든가. 정말 단언컨대 말이죠. 대륙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아니 성기 노출해도 5분 만에 풀어주고요. 여기저기 청소년들이든 남자 누구든 무지도 따지도 않고 도박 게임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언컨대 아프리카 저는 정말 대륙의 TV는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무슨 북한 사이트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법과 청소년 보호를 넘나드는 정말 단언컨대 최고의 월권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경은 뭐 하고 있는지. 아프리카 TV에서 불법 토토 홍보한 게 최근에 잡힌 게 800억대입니다. 도박금만 800억대. 그 토토 사업자가 번 돈이 100억을 넘게 벌었다고 하는데 300억대, 100억대, 80억대.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 TV에서 홍보한 불법 토토 업체가 수천억대입니다. 그런데도 왜 검찰과 경찰과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루기 위해서 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박정현 씨가 부릅니다. 이젠 잡았으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이젠 잡았으면 좋겠네. 맘 놓고 불법 토토 스폰빵하는 도박놈들 이젠 콩밥 먹였으면 좋겠네. 그 방 나놓고 돈 버는 새끼들을 되겠습니다. 좀 이제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네요. 잡아드렸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좀 잡아드려서 밟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UCC 쪽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시사 쪽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토크온 얘기 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또 나가지 말고. 요또맨은 또 나갔어. 이 개보다 못한 놈이 가지고 그냥. 뉴스 브리핑 할 때 좀 자기들끼리 좀 이끌어가고 하면 오죽 좋아. 이런 오줌 줄기보다 못한 놈 가지고. 자, 시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9분 지났는데요. 자, 앞전에 얘기했던 뉴스는 사다TV.com에 메인 기사로 적혀 있습니다. 아직 기사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다. 이제 이번 주에 또 업데이트, 설날 되기 전 또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제보가 또 쌓여 있어가지고.
자, 뉴스 한번 시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의원들 임기 말 줄줄이 해외로 연수야 관광이야. 요즘 학생들은 방학철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해외 연수철인가 본다. 경기도 의회를 보면 전체 131명 가운데 91명이 새해 1월이 되자마자 해외 연수에 나섰고 관련 예산도 10% 넘게 늘었다. 비행기 탈 일이 유독 임기 말에 몰려 있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있어요. 최영만이 인천공항에 있으면 됩니다. 최영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제 의원님 그 출근 따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래서 키로당 귀싸대기 한 대씩. 아이고 의원님 멀리도 가시네요. 미국이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이게 미친 새끼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지방 의원이 아니라 지방기가 배돼지에 끼는 의원들이 아닌가. 이게 이제 배돼지에 지방 껴가지고 이제 뭐 다음에 되든 안 되든 이거 뭐 우리 돈도 아니고 말이죠.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대로 즐겨.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내가 그 SBS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그 작은 나라나 이런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생업을 가지고 국회의원은 정말 명예로 하는 그 국회의원 몇 시간 해봐야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날밤을 새면서 가게에서 막 민원 들어주고 정말 그런 국회의원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윤문식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배돼지에 지방 껴가지고 확 도륙을 해볼 놈들이 너희들이 의원이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은 아주 대침으로 대가리를 한 460번을 찔러야 돼. 이런 싸가지 없는 짐승보다 못한 놈.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뒤져버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아.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는 건 좋아요. 오지 마. 가서 그냥 A, B, C 뒤져버려. 오지 마세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 한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갈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활력을 불어들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불렀다. 뭐 이상한 노래를 하셨어. 뭐야. 통일한국은 120만 북한군과 핵무기에 대해 한국을 방어할 국방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야, 씨.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말 동북아 지역 외교 안보 갈등을 불러온 중국의 일방적 방공 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이행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조성됐지만 중국과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신뢰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대. 중국 놈한테 한 귀싸대기 맞아야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려나. 자, 일단 한일 아무 일 없었듯이 계속 하겠다. 우리 또 그네 누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청와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맞습니다마는 저는 단호하게 일본 아베베 총리의 아구빵을 날려서 독도와 역사 인식이 바로 되지 않는 한 저희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알은 왜 받았나요? 총알은 뭐 독도나 역사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급하면 이웃끼리 총알도 나눠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엔에다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던데요? 뭐 부대에서 요청했다는데요? 뭐 그것이야 뭐 기사야 바뀌는 것이고 뭐 부대야 바뀌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가 비행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땅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총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아무튼 총알 정도로 한일 관계는 뭐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총알탄을 탄 대통령, 한일 관계 안 좋다고 이빠이 그냥 뿔난 황소처럼 얘기하셔놓고는 뒷구멍으로는 총알 받고 있는 사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베 총리가 아싸
우리는 한국에 총알 주는 사이예요. 아, 예. 아주 지랄 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일본은 말이죠. 아주 한국에 고마워하고 있어요. 참 그 아이러니하죠. 정상회담도 안 하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연일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알 줘가지고 일본은 더욱더 군비나 그다음에 자기들의 뭐 군사력을 넓히는데 말이죠. 아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베 총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데요.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아베. 김어치 데스요. 그네상 아리가토. 그네상 이빠이 감사 데스요. 헌터니와 정상회담 안 해도 돼. 야스쿠니 참배노 매일 이빠이 데스요. 독도 교과서에 넣었어요. 아싸 데스요. 총알 받아서 우리 무기 사스요. 스고이 감사 데스요. 네, 또라이 새끼네 이거. 자, 아무튼 정상회담은 거부하는데 아베는 희희낙낙이에요. 신사참배 맘대로 하고 그다음에 한국 부대에서 총알 받아줘가지고 자기들의 군대의 외부의 군대 확장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께서 일본 아베를 미워하는 건가요? 뒤로 도와주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숨기려고 해. 우리가 아니다. 유엔에 요청했는데 일본 거 준 거다. 왜 그 뽀록 난리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군 생활 중 군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병사의 절반가량이 입원한 이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권의학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군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경찰병원을 갔는데요. 경찰병원 갔습니다. 의사님이 잠깐 뭐 얼마도 안 걸렸어요. 어디 아파? 약을 한 달치를 줘. 약도 뭐 뭔 약인지 모르겠어. 약을 한 달치를 줘요. 그러니까 경찰병원만 갔다 오면 제가 기동대 출신인데 경찰병원만 가면 약을 한 포대씩 가져와. 병원 자주 오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저희 둘째 형이 의과사 제대를 했습니다. 의과사 어떻게 했냐면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군 병원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계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서류 갖다 놓고 야,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군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러면 의과사 제대 시켜주겠다. 안 그러면 넌 여기서 제대 때까지 있어야 된다. 저희 가족이 피해자예요. 군병원에서 군 생활하다가 한쪽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는데 그 사람 아파가지고 쩔뚝쩔뚝대는 사람 앞에다가 서류 갖다 놓고 네가 이거에 대해서 일체 의과사 제대 이후에 어떠한 그 나라에 대해서 소송이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진짜 이 군병원에 대한 부분은 나는 이 병원만이라도 나는 오히려 민간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이제 군의관이나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야전병원이나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서도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자기 목숨 걸고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편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훈련하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인대 파열되고 고막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치료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암인데 암 환자인데 암 환자한테 암 환자가 아니다. 그냥 다른 약만 줬대요. 만약에 그때 조기 발견됐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약 먹으면 된다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제대하고 나서. 진짜 이 군병원의 문제 정말 아픈 것보다 서러운 게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용옥 선생님께서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똘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지. 이 위에 국방부라는 곳에 있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뇌세포가 정상이 아니야. 이게 뇌세포가 맨날 골프를 생각하고 정치 쪽을 바라보고 딴 데만 보고 있는지 정작 장병들이나 힘들게 말이지 군생활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2년 가까이를 희생하는 장병들의 먹을거리 아플 때 치료할 거 이런 것들을 뜯어먹고 헤쳐먹고 말이지 이런 개살구 같은 새끼들은 팔팔 끄는 물에 대가리를 4분의 3박자로 넣었다 뺐다 이런 개살구 같은 새끼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아주 개작두에다가 그냥 깍두기를 부모님에게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서 어렵게 군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군병원이 말이죠. 개판이란 말이죠. 어떻게 인대가 파열돼서 군생활을 못할 장병한테 각서 써라. 그러면은 제대시켜주겠다. 이런 씨발로 먹을 수박 같은 새끼는 나한테 잡히면 대가리를 2015년 올 때 종각에서 종 칠 때 대가리를 그냥 600번을 쳐버려야 될 새끼라. 이런 새끼들 군 장병들 이런 장병의 피를 빼먹고 고통을 주는 새끼들은 김정은 북한군보다 나쁜 새끼들이야. 여기까지. 네. 자, 입원 병사 절반이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호화 엄청난 누가 군병원에서 장병들이 골프 치길 바랍니까? 최소한의 치료와 정상적인 좀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 다음 주 입법 예고될 듯.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 예고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주 4.3 사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가서 사과를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수반으로.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하면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아직도 제주 4.3 사건이 빨갱이, 종북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심지어는 4.19까지 4.19 부망 항쟁 이런 것들을 민주화 항쟁 이런 것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고 있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런 민주화 항쟁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저항권 이거에 대해서 왜 종북 빨갱이는 몰이를 하냐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민중이 봉기하고 예전에 촛불 집회 봤잖아요. 그 무서움을 알거든. 광우병 집회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지만은 이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촛불 집회하면 종북이다. 촛불 집회 가면은 빨갱이다. 이렇게 일베나 이런 쪽에서 몰아가는 이유가 가장 큰 그런 이유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우리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늘 얘기하는 거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상당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권력자, 특히 독재자들에게는요. 독재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다. 자, 내란 음모 증거조사 3인 모임 실체 공방 계속.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모였다. 모임에서는 가족 건강 등 사적인 대화부터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주로 오갔고 아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홍순석 피고인이 이 씨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영화하고 이거하고 알아서 써 사업 총화 등의 발언을 한 대목이 있다. 자, 여기 노트북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종복입니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사담을 나누면 종복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에 대해 검찰은 지휘성원인 홍순석 피고인이 김일성 회고록 등 문건 7개와 북한 영화 9개를 저장하고 전달받으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호화한 뒤 영화를 보고 정해진 기일까지 총화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내용이 없는. 반면 변호인단은 홍 피고인도 보안 프로그램 사용에 미숙하고 영화 등 자료를 건네주며 총화해서 작성을 명령하지 않고 권유한 것을 보면 사상학습 이후 총화서 작성이 조직원의 의무라는 검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반대로 해석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내란 음모 엄청나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상파나 종편에서는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해. 그때 막 이석기 내란 사건 났을 때 막 나라가 막 흔들리고 막 큰일 났다,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한번 기사가 안 나와. 뉴스를 봐도 보고 있어도 이석기가 안 나온다. 이거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쯤 재판 결과 나오는 거야? 이거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잊혀진 재판이야. 자, 안철수 측 새 정추 이르면 27일께 창당 일정 발표. 도대체 6월에 지방자치선거 있는데 27일께 창당 일정 발표. 새 정추. 내가 좀 가다가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새정추도 피카츄야? 아닙니다.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만든 정치 창당준비위원회입니다. 도대체 이 새정추는 피카츄인가요? 도대체 정체가 뭐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이르면 설 명절 직전인 27일께 창당 일정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그런데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사람, 새누리당 사람, 이거 뭐야? 무슨 오합지졸도 아니고 말이죠. 새정치 한다고 하는데 새 인물이 없네. 이거 참.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거면은 결국 이제 야권 분열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안철수 의원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 사람들도 좀 만들고 찾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불러온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그냥 철새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도대체 어떠한 새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새 정치가 아니라 새 권력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제인이 형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철수 친구가 지난 대선에도 저한테 후보를 양보했을 때 좀 눈물만 찔찔 안 짰으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다음 지방 선거에서도 이거 좀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야권 분열은 이 누리당만 누른 이빨을 내두르면서 웃을 것이고, 빨리 그 화합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자, 이번에는 상정이 누나. 심상정입니다. 저희 정의롭지 못한 당에서는 저희 당도 독자적인 후보를 내고 싶고, 하지만 당선권에는 안 들고 상당히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철수 씨가 혼자 먹고 살자고 독단적으로 가는 꼴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 요즘 바쁜 우리 정희 누나. 이정입니다. 저희 진보적이지 못한 당에서는
요새 정치를 못합니다. 재판에 변호사로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변호사를 해야 됩니까?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뭘 정치를 합니까? 재판만 하십시오. 어딜 만져 언니? 찌찌뽕. 짱나. 자, 이번에는 노통께서 새 정치를 한다는 이 안철수 의원에게 한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오랜만입니다. 노통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이렇게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뭐 지금은 진보네, 중도네, 보수네, 뭐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또 연합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정치가 탄생할 든든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평화는 잔잔하게 오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태풍처럼 비바람이 불고 그래야 튼실하게 또 싹을 틔웁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뭐 안철수가 부족하다 뭐다 까지만 마시고 많은 새로운 정치하는 사람들을 일단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노통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새정치 초심을 잃지 말고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구태의연한 사람들은 쓰고 버리십시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교학사 교육부 승인과 다르게 출간 검정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돼 파장 예산. 어떡해! 교육부 교학사 짝꿍. 교육부 가슴이 찢어서. 왜 그래 교학사?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승인 조치와 다르게 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마. 자, 이는 검정 합격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추가 수정 조치로 승인을 받은 건수는 무려 751건으로 많게는 다른 출판사의 150배에 달해 교육부의 특혜 수정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 무려 수정한 곳이 751곳인데 이걸 또 다 수정을 안 하고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출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띠바 교학사 짱이에요. 교학사가 최고. 자, 김구라 씨 최고예요. 네, 교학사가 교육부를 이겼어요. 네, 이제 앞으로 교육부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교학사로요. 아니 세상에 추가 수정 조치로 751건이나 추정을 했는데 그 승인된 본과 다르게 출간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검정 합격 취소 사유야. 도대체 얼마나 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내고 싶었는지. 정말 이건 누구의 꿈인가요? 도대체. 우리의 소원은 교학사, 꿈에도 소원은 교학사. 네, 정말 아주 이 교학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집념이. 751곳을 수정했는데 그것도 승인과 다르게 검정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교육부 승인과 다르게 출간하는 배포를 어떤 출판사가 감히 교육부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출간을 하겠습니까? 단언컨대 교학사는 교육부를 이겼습니다. You win! 네, 대단합니다. 교육부를 교학사가 출판사가 이겼습니다. 자, 논객들이 많이 빠져나갔네요. 배신자들이.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철도노조 내일 지도부 자진 출석 입장 발표.
철도노조가 경찰 체포 대상인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의 자진 출석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13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 출석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전국구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꼼수를 이어서, 나는 꼼수다 이어를 꼭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철도노조 민영화 파업의 진실이 있습니다. 항상 예전에 우리가 나는 꼼수다에서 지하철 9호선이었나? 뭐 여러 가지 그 민영화의 민자 유치의 그 허와실 부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정봉주 팬이라서 보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오마이뉴스 기자랑 그 다음에 이정열 판사인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그 정봉주의 전국구 철도 민영화의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뭐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팩트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 있습니다. 팩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뭐 유신이 무조건 그 말을 믿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해보고 검색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서발 KTX 경쟁구도라고 부르고 경쟁 체제라고 적고 민영화라 불러도 될 만합니다. 그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이 수서발 KTX는 정말 재앙입니다. 4대강의 이은 재앙이에요. 엄청난 세수가 빠져나갈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될 거, 철도 재앙이 될 겁니다. 이명박은 우리에게 4대강의 저주를 퍼부었고,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철도의 재앙을 내릴 겁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팟캐스트 방송 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를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그래서 이 철도노조 관련된 내용을 듣고 내가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노조 위원장인가가 그 정년퇴직이 2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다음에 또 손녀인가를 봤대요. 이제 해가지고 2년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그냥 은퇴해도 되는 나이야. 거기 8년 동안인가 신입을 안 뽑았대요. 다 구조조정해서 2만 명인가를 구조조정하고, 그 KTX나 편수는 계속 느리면서, 그러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야. 대한민국 철도가. 근데 뭐 귀족노조다라고 이렇게 막 정부나 코레일에서 몰아가는 그런 걸 했는데, 정말 막내가 입사한 지 뭐 10몇 년 된, 8년 동안 신규직을 안 뽑고, 나이가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이 어느 정도는 될 수밖에 없지. 신입을 안 뽑으니까. 신입을 뽑아야 연봉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전체 국영 기업 중에 하위권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 철도 노조의 비밀, 숨겨진 얘기에 대해서는 전국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굳이 거리에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봐요. 지하철 운전만 할 줄 알아도 삼성 평균 연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 철도 기관사가 안정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자살 한 사람도 있고, 사고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연차 수에 따라서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왜 불만인가? 솔직히 수많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기관사들이. 그 사람들도 철도대학 나오거나 그 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에 시험 봐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쉽지도 않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요. 기술직도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건데, 공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만큼 공부를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왜? 삼성이나 현대도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고, 철도공사도 그렇고 다른 공사도 그렇고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공기업은 공부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런 퀄리티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연봉을 받는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돈이 쇠고 있는 뭐 연수라든가 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들을 확 하는 것이지,
그 연봉 자체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하더라고요.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연차에 따라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 공사의 경쟁률이 얼마나 세고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포함해서 얼마나 그냥 공무원보다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지나가네요. 법원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 감형 안돼 첫 발견.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저지른 성범죄를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났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13일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강간살인으로 구속된 48살 오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훈이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이 무기징역이 뭐야? 나는 사형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까지는 그런데 종신형이잖아요. 뭐 700년. 난 상징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있잖아요. 뭐 징역 700년, 감형 없는 700년 뭐 이런 거. 아이구야. 한훈이 팝콘 99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요리 전문가 이정섭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섭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자를 요리할 때는 존슨을 채를 쓴 다음에 염산, 아황산, 황산 이런 휘발유 이런 것을 넣은 다음에 불을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존슨 못 쓰게 하면은 생명이 고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성범죄 그것도 전처의 10대 조카. 정말 아주 우리나라 남자들 어떻게 하면 좋니? 발정나서 정말 무슨 존슨에다가 존슨찌를 찰 수도 없고. 아유,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술 먹었다고 감형하는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뭐길래 투표용지 개선 이색 제한 속출. 교육감 직선제 논란 계속. 여야 변경해야. 야 직선제 유지. 이제 여당 쪽에서는 교육감을 이제 임명제로 하고 싶은 거고, 임명하면은 뭐 교육부가 뭐 무소불위의 옛날의 권한을 갖는 거죠. 사실은 교육감을 선출했던 이제 자체적으로 국민이 투표를 뽑는 게 자치거든요. 권한을 위임한 건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면 교육부 그다음에 뭐 교육부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막강해지죠. 교육감은 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교육감 선거가 이 다른 지방 선거랑 같이 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뭐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많아. 지방 선거가 도지사 있지, 무슨 뭐 시장 있지, 뭐 있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육감은 별로 안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차라리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랑 함께 하는 게 어떤가. 이번 선거만 이렇게 하고 임기를 좀 줄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꼼수 치고 있는데 꼼짝 하나 처먹고 좀 정신 차리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중국산 필로폰 50배 뻥튀기 밀반입 조선족 덜미.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30대 조선족이 검찰에 구속됐다. 텐진에서 500만 원에 산 필로폰을 50배 이상 비싼 값에 팔려다가 덜미다. 이게 마약을 싼 데서 비싼 데로 옮기는 게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 마약상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밀항을 하거나 미리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봉지만 가져오면 떼돈을 버는 거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500만 원짜리 500만 원치 사와 가지고는 한국에서는 2억 5천만을 번다고 하니까 거의 뭐 로또지 뭐. 로또가 아니라 뽕또, 예, 약도, 예, 뽕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뭐 주부들이 이제 뭐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옮기다가 걸려가지고 징역 살고, 예, 집으로 가는 길도 뭐 그런 내용 아닌가요? 아닌가?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마약이.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요즘 이제 이게 또 질이 나쁜 게 이 마약을 싸구려, 그러니까 화학,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약이라는 게 뭐 제대로 정제를 해도 문제가 있지만 요걸 안 좋은 아주 독한 재료를 써가지고 써서는 안 될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말이죠. 정말 인생을 쪽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내용입니다. 검찰 최동욱 의혹 정보 유출 서초구청 CCTV 압수수색. 구청장 응접실 전화로 국정원 정보관 접촉 인물 파악 주력.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 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자, 저는 새누리당이나 현 정권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국정원요 그 오피스텔에서 안 나왔을 때 자발적인 감금이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이고 나발이고 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은 12살 채모군의 인권이 사라졌어. 그렇잖아요. 뭐 애엄마는 뭐 성인이지만 아니 그렇게 국정원 소속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했던 새누리당과 여권이 12살 채모군. 그러니까 물론 최동욱 검찰총장의 뭐 도덕적인 면이나 이걸 밝히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12살 채모군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새누리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된다.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하회 마을의 이딴불 세계유산 관리 대책 시급.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에서 최근 4년 새 3차례나 불이나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화재 등으로 큰 피해가 나면 자칫 세계문화유산이란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방화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뭐냐면 사회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나 사회적인 그런 부분, 복지나 이런 문제, 차별. 숭례문이 불탈 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아무런 저지도 안 당하고 사회에 불만 가지고 있는 한 노인에 의해서 숭례문이 불탈 때 아무도 저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한 노숙자의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수많은 그 목숨이 사라졌죠. 잿더미로.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재 관리를 정말 샷더 미키마우스로 해요. 정말로. 정말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엄행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한다고 합니다. 어맹난인데요. 주둥이를 찢어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아무튼 뭐 소방방재청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불 끄느라고 힘드시는데 불 끄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우리나라 뭐 시장 같은 데나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쪽방촌이나 막 이런 데 한번 불 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뭐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으니까. 문화재 옆에 솔직히 관리자라도 계속 이렇게 후레쉬라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크리스나 한번 할까요? 크리스나예요. 자, 이탈리아에서는 방화범 새끼 대가리를 불질러요. 울랄랄랄랄랄랄라. 우리 불란소에서는 불내는 새끼들 똥구녕에 염산을 넣어요. 울랄랄랄랄랄라. 네. 이다도시 씨도 불행하더만. 그렇게 막 행복 전도사로 막 웃고 다니면서 막 나왔던 이다도시인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출신 김미영 팀장 전화 사기 총책 행방은 뭔 소리야? 지난해 말 전화 금융 사기의 상징처럼 이식되는 김미영 팀장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전직 경찰관으로 알려진 총책 행방은 좀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외국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진 총책에 대해서 국제공사했다. 이 경찰 출신 김미영 팀장, 그러니까 김미영 팀장입니다. 요거를 창시한 보이스피싱의 총괄이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김미영 팀장. 유영기 팀장은 없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말이죠. 김미영 팀장을 연결해봤습니다. 자, 김미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예, 보이스피싱으로 뭐 단연컨대 여왕의 위치에 있으시는데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건가요? 제가 경찰 출신이라서 허당이거든요. 못 잡아요. 나 잡아봐라. 예, 아무튼 저 보이스피싱 하면 김미영 팀장이고 김미영 팀장 하면 보이스피싱인데 왜 하필이면 김미영 팀장인가요? 사실은 나 돈 없다고 버리고 도망간 삐엑스니야. 한번 당해보라고요. 네. 자, 아무튼 뭐 총책이 빨리 잡혀야 되겠죠. 보이스피싱계의 제왕 김미영 팀장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기쳐 먹지 못하게요. 자, 의료 민영화 해석 제각각, 의사도 헷갈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조건부 의료계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의료 민영화 프레임을 걷어냈지만 의료 민영화는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부 야당 의료계 시민단체 해석. 정부는 국민들이 공보험과 민영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고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는 것. 민주당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의료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영리성을 가속화하는 만큼 포괄적으로 의료 민영화. 의료계는 경제 논리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투자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 영역으로 들어오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 서비스가 많아지는 것으로 의료 영리화는 민영화의 전 단계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도 솔직히 병원 가기 두렵거든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병원 가기가 두려워요. 얼마 내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이 뭐 치과 기본이지만 다른 데도 막 돈 막 달라고 하니까 그나마 뭐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의료 민영화가 되고 영리병원이 되면은 약값이 정말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공익성,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어느 정도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불법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의료 비리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 이제 노골적으로 가는 거죠. 돈 없으면 병원 문턱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문턱도 못 가고 아무리 죽어가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응급실 같은 데서도 뭐 다른 데로 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의사 없다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에 환장해서 진짜 우리는 뭐 귀족 병원을 만들겠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개수의 제한은 있지만 귀족 병원 만들어라. 하지만 세금을 팍팍 걷겠다. 그 돈으로 공공의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걔네들은 쓸 거니까 어디 외국 가서 쓰든 어디 가서 쓰든 그러면은 니들끼리 가는 병원을 만들어라. 몇 개 만들어라. 그 대신 세금을 폭탄을 내리겠다. 세금을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너희가 영리적으로 가니까 너희는 부자들만 받고 그 돈을 내라. 그런 게
차라리 뭐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오죽하면. 아니면은 지금 전체 병원을 민영화하게 되면은 감당을 어떻게 해요? 모든 국민들이. 자, 단신들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권리금, 건물주도 모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권리금 폐지해야 됩니다. 권리금 폐지해야 돼요. 권리금 폐지해야 되고, 물론 당장에는 아픔이 있겠죠. 권리금 냈던 사람들은 손해 뭐 내 돈 날리겠다. 권리금 없애고 전세제도도 없애야 됩니다. 전세제도가 집값 거품을 만드는 걸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제도로, 물론 보증금 제도는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보증금, 보증금 제도는 있어야 되지만 월세로 바뀌고 월세를 현실적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사회, 월세를 적정선으로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사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충분히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을 달려달리면 어서 오세요. 그 집을 임자들이 못 만났다는 얘기야. 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투기 사업자들이 집은 수년 몇만 채씩 계속 짓고 있는데 좁은 땅에다가 산까지 깎아서.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하우스푸어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깡통 주택을 만들 게 아니라 대출해 놓고 나중에 회수해 가지고 완전히 뭐 파탄 그 사람들 만들 게 아니라 전세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상가도 권리금을 폐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현실화시키는 방안. 이게 지금 당장에는 반발도 심하고 고통도 심하겠지만은 가장 이 바로잡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자, 검찰 동양 사태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하면 뭐에 편하게 될 텐데.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10만 명 돌파 추산. 더 많을 거예요. 자포자기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금융권 고액 보수 개편 지지부진. 자기들이 자기 밥그릇 버리겠어요. 불질러. 갈수록 커지는 빅2. 한국경제 혁신 막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3분의 1? 미친 나라예요.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독일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을 아시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다단계만 남고 아마 다 없어질 겁니다. 연말정산 부당 신청하면 5년 추적 세금 추징. 벌 돈도 없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코레일 내일부터 열차 정상 운행. 경영진의 뇌나 정상화 시키세요. 윷놀이가 중국 문화, 무형문화재 등재. 뭐야? 중국이 헤이룽 장성이 우리의 놀이문화인 조선족 윷놀이를 성급 무형문화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가 무형문화재로도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짱깨 놈들은 다 짓거래 임병을 놈들이 불 한번 질러야 되겠네. 이거 띠어파이야 니 시팔라마 다당나 마시야 백두산 내놔 임마야 광개통장민 거드리지 마 임마야 이 새끼야 이 짱깨 많아 때 마야 주둥이 짝 찢어봐라 야 임마 니 똥꼬에 만리장상 봐야 이 새끼야 이 씨발라라 이 개새끼 아이 호라새끼 봐야. 이것들이 또 몽골족 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그냥 도둑놈들이 밑에 섬나라 도둑놈 대륙 도둑놈 아주 그냥 훔쳐먹 역사도 훔쳐먹고 땅도 훔쳐먹고 아주. 자, 먹지도 않는 아침밥 차려달라고 하는 심리. 대우받고 싶다는 거죠. 외롭고 나도 이제 여기 좀 집에서 대우받고 싶다. 그러다 굴사닥이 맞지. 염추기경 현실 참여 한 발짝 다가서나. 뭐 대륙에서는 시사방송들에서 엄청 까던데 왜 저기 교황이 뭐 염추기경을 했냐고. 참 추기경이 임명하는데도 타종교에서 뭐 난리가 나니더라. 밤사이 동파주의 출근길 영화권 한파. 그 파이어에그 동파 조심하세요. 네. 비만의 화근. 의외로 설탕 많은 5가지 식품. 개소리 하지 마. 살 돈도 없다 임병. 스마트폰 신제품 공백기. 누가 선수 칠까? 개 새우 젖가고 살 돈도 없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남성과 여성의 뱃살. 원인 감량법이 다르다. 수작 부리지 마. 이 쓰레기야. 자,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까기 뉴스 브리핑 해드렸는데 어떻게 뭐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시원하게 까드리는 뉴스 까기 일부 뉴스 브리핑 유시뉴스와 그리고 또 오늘 어제 있었던 뉴스를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성기 노출한 BJ가 운영자에게 전화했더니 5분 만에 풀린다. 이거 뭐 대출회사입니까? 자, 뉴스가게 1부 마치고요. 2부 시청자 의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객들 다 도망갔네요. 쓰레기고만. 바람의 인사 종구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사자TV 유실쇼 뉴스가게는 유실쇼 팝콘TV로 본다. 사자TV 유실쇼를 후원하는 방법 유핑, 사자TV의 새로운 서비스 BJ 검색과 BJ 스쿨이 함께합니다.